평택에 사는 40대 주부예요. 지금은 40대 주부고 김모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너무 실감나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글로 읽기로 결정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가 다르다. 이 이야기는 한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야 할 우리 부부의 신혼 초 이야기다. 때는 1995년, 내 나이 22살, 남편은 23살,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5개월 된 딸아이가 있었다. 우리 부부는 수중에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경기도 용인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어렵게 신혼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게 됐다. 부엌이 하나 딸린 조그만 단칸방이었다. 그 시절 집들이 그렇듯 이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다. 방 한쪽 벽면 허리 높이의 다락문이 있었고 부엌의 윗공간으로 이어졌다. 다락방 끝엔 마당 쪽으로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었다. 맞아, 딱 옛날 집에 딱 그렇게 돼 있어. 우리 부부는 살림살이를 마련할 돈이 넉넉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선배가 운영하는 중고 매장에서 필요한 가구를 싼 값에 장만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선배가 집 앞까지 가구를 배달해 주었다. 그런데 선배가 집을 보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야 이 집이야? 하고 물었다. 3일 전에 이 집에 있던 살림 전부가 우리 매장에 들어왔었어. 나이 드신 분들이 아들이 쓰던 거라면서 넘겼거든. 쇠하다. 사연이 있다. 떨떠름해하는 선배에게 남편과 나는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선배는 아야 됐다. 뭐 이미 이사 왔는데 말해서 뭐 하겠어. 들어서 좋을 것도 없어. 하고는 입을 다문 채 가버렸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벌자고 신문 배달 일까지 알아본 상태였다.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배달을 해야 했기에 우리는 대충 짐 정리를 끝내고 일찍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뒤척거리다가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다. 몸이 안 움직이네. 왜 이러지? 생각이 든 순간 쓱쓱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뭐지? 그 소리는 다름 아닌 다락방이었다. 몸이 안 움직였기에 눈알만 굴려서 다락방 쪽을 쳐다봤다. 그리고 그때 다락방 쪽 벽에서 검은 사람의 형체가 머리부터 쓱쓱 하는 소리와 함께 조금씩 기어나오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편을 깨우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린 채로 내가 누워있는 자리 바로 위까지 기어왔고 고개를 꺾어 나를 내려다본 채 입으로 보이는 부분을 뻥끗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것이 훅 하고 천장에서 떨어지더니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무서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그때서야 그것이 입을 크게 벌리며 반복하는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나도 죽일 거야. 나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너도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내가 죽일 거야. 끔찍한 소리로 내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근데 그것이 다시 천장을 기어가 다락방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남편에게 말을 하고
이사를 갔어야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집을 나 혼자 겪었던 비현실적인 일을 이유로 들며 손쉽게 이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치. 근데 그 다음 이상한 일이 생긴 건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친정에 일이 생겨서 딸아이를 데리고 5일 정도 친정에 머물다 집에 돌아온 그날 대문을 들어서는데 우리 집 앞에 누군가가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했더니 같은 집에 새들어 사는 아주머니였다. 시름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물어보셨다. 세대, 괜찮아? 예, 뭐가요? 아니 왜 새댁 남편은 자물통을 몇 개씩 걸어 잠그고 일을 간대? 새댁 밖에도 못 나오게.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니 새댁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 새벽 내내 새댁이 서럽게 울었잖아. 아니 그래서 방 앞에 가서 불러봐도 대답이 없이 울기만 하고 아 내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뭐 남편이 자물쇠로 방문을 잠그고 간 것은 맞을 것이다. 내가 딸아이와 친정집에 가 있는 동안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빌 테니까. 그런데 빈집에서 누가 울었다는 건지 너무 무서웠다. 세 번째 일은 기다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일어났다. 바로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신문 배달을 가고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다. 방의 적막함이 예전보다 찝찝하고 서늘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었다. 그때 철컥 철컥 방문에 손잡이를 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오, 무서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누구세요? 혹시 자기야? 근데 문 밖은 고요할 뿐 역시 아무 대꾸가 없었다. 그날부터 나는 남편이 없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간 뒤 꼭 새벽 3시 30분만 되면 어김없이 실체 없는 방문객이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추적추적 비가 오던 날이었다. 시계바늘이 정확히 새벽 3시 30분을 가리키고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이날은 좀 이상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얼마 나다 말고 멈춘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돌 같은 걸 바닥에 질질 끌고 와서는 멀지 않은 어딘가에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넘기는 소리. 이 소리는 밖으로 나 있는 부엌문 앞 그 자리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락 창문으로 누가 들어오려는 거야. 안 돼, 안 돼. 부엌문 위쪽으로 나 있는 다락 창문이 생각난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돌 같은 것을 질질 끌고 와서 다락 창문 밑에 그치, 올려놓는 거 차고 같아서. 쌓고 있었다. 거기 올라가려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덜컹! 다락 창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정신없이 일어나 있는 힘껏 서랍장을 밀어 다락문을 다급히 가로막았다. 그 와중에 다락방 안에서는 쓱 하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바닥에 대고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때 연희야 왜 그래? 문 열어 나야.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밖에 다락 창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었다고. 내 말에 남편은 밖을 살펴봤지만 황당하게도 벽돌 같은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요? 다락방으로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이상했던 경험을 털어놓으며 시댁이라도 가있자고 졸랐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른들은 깜짝 놀라 물어왔다. 왜? 아이고 애미야 니들 둘 다 얼굴이 왜 그래? 우리는 시댁 어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더 놀란 건 남편과 나였다. 둘 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고 거무죽죽한 잿빛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아무래도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남편도 그래 우리 최대한 빨리 다른 집을 알아보자. 그런데 이야기를 나눈 바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안 돼. 냉소에 찬 얼굴로 딸아이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마디조차 붙이지 않았다. 그러길래 3, 4일이 지났을 때 나는 정말 너무 서러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짐도 없이 딸아이도 그냥 놔둔 채 집을 나와버렸다. 시어머니께 손녀를 부탁한다는 말만 전한 채 안산에 있는 큰언니 집으로 간 것이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그렇게 나왔으면 딸이 걱정이 될 만도 한데 아무런 걱정도 후회도 들지 않은 채로 15일가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었다. 그거 이상하다. 깐난쟁이인데 5개월이면. 보름을. 그러니까. 뭐야? 근데 16일째 되던 날 또 새벽 3시 30분쯤이었다. 왜? 온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느낌이 다시 찾아왔다. 남의 집인데? 신혼집에서 느꼈던 그 느낌. 역시나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처럼 눈알만 굴리면서 방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쓱쓱 하고 무언가가 내 옆으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얼굴을 꼭 닮은 여자가 어깨 옆까지 기어와 내가 놔줄 것 같아. 내가 놔줄 것 같아. 절대 너 도망 못 가. 절대 도망 못 가. 그때 언니가 어깨를 세게 때려서 그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었다. 딸아이와 남편이 미치도록 걱정이 되었고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밤새 엉엉 울다가 아침 7시가 넘어가는 걸 보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놀란 기색도 없이 전화를 받으셨다. 혹시 아이는 잘 있나요? 야, 니들 짰냐? 15일 동안 연락도 없던 애비도 꼭두 새벽부터 전화를 하더니 너도 통 연락도 없다가 이제서야 전화를 하고. 남편은 나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동안 무언가에 홀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역시 어젯밤 이상한 꿈을 꿨다는 얘기를 털어놓았다. 어떤 여자가 네 어깨를 잡고 막무가내로 끌고 가더라. 꿈에서 깨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 우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놀라고 말았다. 아들 내가 15일 동안이나 아무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가 그 집에 가서
우리 짐을 다 빼왔다는 것이다. 짐을 빼온 바로 다음 날 새벽 우리 부부는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꾼 것이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시어머니가 짐을 빼서 나오는 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기이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다. 저기 혹시 저 짐 빼오는 집이 저 집이에요? 아유,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났는데 모르고 들어갔구먼. 그 집에는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이사를 하기 일주일 전쯤 남편이 일을 나가고 아내 혼자 남아있던 집에 다락 창문으로 강도가 들어 아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자, 이번 사연은 부산에 살고 있는 한재호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0년 전 겨울, 제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이 밀양에서 창원으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제가 통학을 했는데요. 종종 수업이 늦게 끝나서 제가 막차를 놓치곤 했거든요. 결국 학교 근처에 몇 달간 지낼 방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용돈을 긁고 모으고 모아서 이 저렴한 방이 많다는 동네로 갔습니다. 전봇대며 담벼락이며 온통 세입자를 구하는 벽보가 붙어 있었죠. 아, 그 혹시 방 있나요? 제 예산으로는 한 달 월세 내기도 정말 빠듯했어요. 반쯤 포기하고 동네를 나서는데 낡은 대문의 벽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13만 원? 뭐야, 왜 이렇게 싸? 오, 야야 너무 싼데 이거 고조인데 고조야. 13만 원. 오. 동네 다른 집들보다 반 이상 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곧장 벽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세입자 구하는 벽보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이고, 학생이지? 할머니 한 분이 광고 나오셨어요.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방 있으니까 들어가 한번 봅시다. 응?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제 사정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이 꼭 필요한데 가진 돈이 많지가 않아서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월세를 깎았어? 5만 원 더 깎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뭐야? 얼마야 그러면? 8만 원이야? 8만 원이네. 정말 좋은 분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잡지를 쭉 찢어서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12월 5일 한재호에게 월세 8만 원을 받음. 자, 이거 계약서야. 응? 갖고 있어. 계약서가 왜 이렇게 허술해? 좀 의아했지만 싼 방 구했으니 그걸로 너무 즐거웠죠. 그럼요. 쿨하시네. 제 방은 할머니 방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인데 이거 봐야지 해가 잘 들지? 해도 잘 들고 깨끗하고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방 한켠 쪽에 문이 있었는데요. 박스 테이프를 아주 두껍게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사방에 열면 안 되나 봐. 문 앞을 기웃거리는데 학생. 이건 다락문이야. 겨울에 여기 우풍이 특히 심하거든. 그래서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네, 음. 알겠습니다. 냉기를 막으려고 문을 테이프로 꽁꽁 막아놓으신 거죠.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방이 춥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더울 만큼 아주 따뜻하게 난방을 틀어주셨거든요. 다정한 주인 할머니 덕분에 새 방은 2배로 더 만족스러웠어요. 아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네.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 어느 밤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소리에 전 잠에서 깼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한창 잘 시간이잖아요. 홧김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는데 문 여는 소린가? 아주 천천히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야? 하고 살짝 이불을 걷어봤더니 뭐야? 문이 왜 열려 있어? 다락문이 이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오, 누가 뜯었네 그럼. 오. 그 방에 혼자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은 그 소리는 뭐야? 문에 붙은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였죠. 솔직히 좀 무섭긴 했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면 왜 접착력이 떨어져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문이 다시 열리지 않도록 박스 테이프 하나를 다 써서 문 사방에 테이프를 꽁꽁 붙였어요. 이제 다시는 저절로 문이 열릴 수 없게 말이죠. 다음 날 야간 실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낯선 남자가 할머니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목 뒤에 이 주먹만한 크기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 중에 이 문신을 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지. 저도 모르게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아, 저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 혹시 여기 사세요? 네. 저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그 강지우 앞으로 온 우편 혹시 보셨어요? 강지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사 와서. 네. 잠깐만요. 혹시 다락에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는 자꾸 그 다락에 별일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락에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야, 찜찜하게. 저는 결국 할머니께 물어보라고 했고 남자는 갑자기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오호, 이상하네. 뭐가 있다.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신지 조용하더라고요. 저도 제 방에 들어가 그대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기가 밀려오더라고요. 살짝 돌아봤더니 바로 어제 10겹, 20겹 테이프를 꽁꽁 붙여놨던 그 다락문이 또 열렸는 거예요. 이름이 이상하다. 이건 이상한 거야. 이건 이상한 거야. 첫 번째는 제가 붙인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 오래됐을 수도 있고 당연히 뜯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제가 그날 밤에 테이프를 사와서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테이프고 한 겹만 붙인 게 아니라 한 2겹, 3겹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거든요. 정말 말도 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칼이 없으면은 좀 뜯기가 힘들겠다? 또 제 생각에는 바람은 절대 아니다. 바람으로 뜯어질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야? 저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럼 거의 태풍이지 뭐. 누가 연 거야? 혹시 할머니가 다락에 누굴 가둬놨나? 그렇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오싹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전 직접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조심조심 다락 계단을 올랐어요. 다락에 올라서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처음 눈에 띈 건 바로 제 키만한 부적이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죠. 마지막 부적을 보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부적 한가운데 여자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강지우. 강지우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우편물.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그 강지우 앞으로 온 우편 혹시 보셨어요? 저도 모르게 주춤 물러서는데 꼭지를 쳐낸 사과. 아직 연기가 남아있는 향까지. 방금 차린 것 같은 제사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적에 붙어있던 사진 속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여자를 피해서 다락 구석으로 물러서는데 또 다른 문이 보였습니다. 오지 마. 다락을 오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오지 마. 전 다락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다행이다. 이제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덜덜덜 떨면서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다락에 들어간 거야? 아, 할머니. 옥상에 올라온 주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당장 열려있는 다락 문부터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본 여자 귀신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귀신은 몇 년 전 할머니 집에 살았던 여학생이라는데요. 거의 매일 학생의 남자친구가 놀러를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학생이 임신을 했고 아이고.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여학생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해요. 결국 남자친구의 폭행 때문에 뱃속에 아이까지 잃었답니다. 남자는 그날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학생은 혼자 힘들어하다 다락에서 스스로 아이고. 목숨을 끊었대요. 아이고. 스스로. 그런데 이 여자 귀신이 한이 많은지 죽어서도 할머니 집을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에 귀신을 모시고 매일 달래주고 있던 겁니다.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집 앞을 기웃대던 남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은 학생의 이름이 강지우였잖아요. 남자가 찾던 이름도 강지우였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할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뜸 혹시 목 봤어? 그 여자애 죽게 만든 그 못된 놈. 그놈 목에 문신이 있는데.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강지우 앞으로 온 제게 자꾸 다락을 확인하던 남자는 지우 학생을 죽게 만든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죠. 당장 방을 나와서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다락문을 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우 학생은 언제쯤 할머니의 다락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북 안동에 사는 강다희 씨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20여 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네 식구는 처음으로 단독주택에서 살게 됐어요. 행복할 때는. 작은 마당과 다락이 있는 집이었는데요. 아빠, 나도 여기 내 방으로 쓰고 싶어. 나도 내 방 갖고 싶단 말이야. 아빠가 여기 다영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이쁘게 꾸며놓을게. 8살이었던 제 동생은 다락방을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죠. 아빠는 동생을 위해 다락방 가득 책과 장난감을 채워주셨고 동생은 해가 질 때까지 다락에서 놀았었어요.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다영아, 언니 왔어. 대꾸가 없는 걸 보니 또 다락에서 노는 듯 했죠. 오늘은 친구도 왔는지 막 평소보다 더 신나 있더라고요. 이건 우리 아빠가 사준 인형. 이거 우리 언니가 접어준 비행기. 부럽지? 다영아! 동생을 부르며 다락 앞에 섰는데 제 기척을 들은 동생이 절 향해 뛰어오더라고요. 언니, 아이스크림 사왔어? 다영아, 누구랑 놀고 있었어? 비밀. 비밀? 느낌이. 불안하다. 왜 비밀이야? 뭐 아이스크림 안 준다? 할머니랑 놀았어. 할머니? 무슨 할머니? 갑자기 할머니라니. 저희 집엔 엄마, 아빠, 저, 동생 네 식구뿐이었거든요. 허허. 얘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다락에 들어가 봤어요. 다락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귀여운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아, 귀여워. 너 어디서 왔니? 아우, 이젠 고양이야? 이러다 온 동네 동물은 다 데려오겠네. 엄마가 그만 데려오랬지. 알고 보니 동생 다영이가 데려온 고양이였죠. 아, 동물들이 잘 따르는구나.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쥐, 강아지까지. 쥐까지? 요 며칠 동생은 동네 동물이란 동물은 모조리 다락에 데려오고 있었대요. 아이고. 다영이 동물 키우고 싶어? 아빠한테 말하지 그랬어. 그런데 동생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동물들 데려오랬다? 할머니? 다영이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 집에 할머니가 어딨어. 있어, 다락방 할머니. 다락방 할머니? 그게 누구야? 까만 한복 입은 할머니. 할머니가 다락방에 고양이 데려오랬어. 안 데려오면 다락에서 내려올 거래. 이상한데. 저희 집엔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 할머니가 놀았다고 하니까 되게 의아했죠. 동물들 데리고 안 오면 이제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또 막 데리고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그 산타 모자 같은 거에 고양이 데리고 올라가는 그 기억은 나요. 네. 새끼 고양이. 네, 완전 새끼 검은색 고양이. 이게 뭐야? 동생들은 뭐 보이나. 혹시 다영이가 귀신을 보는 걸까? 그러니까. 가족 모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동생을 다락에서 놀지 못하게 하셨어요. 다영아, 다영이가 만난 할머니 아니야. 귀신이야.
다락방에 또 가면 귀신이 잡아간다? 다락방에 가면 안 돼 이제. 왜 안 돼? 할머니는 나랑 놀아줘. 다락방에서 놀래. 그런데 동생은 다락에 들어갈 거라고 울고불고 때를 썼어요. 아빠. 아 제발. 결국 나 놀래. 아빠는 동생이 들어가지 못하게 2중 3중으로 다락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동생이 데려온 고양이였어요. 아무래도 길고양이라 마땅히 데려다 줄 곳이 없었거든요. 여보, 얘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대로 내보내면 위험하지 않을까? 동물 한 마리 키우는 게 보통 일이야. 어서 그냥 보내줘. 엄마 제발. 나 키우게 해줘. 아, 다영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빠는 밥, 목욕, 청소 몽땅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선 힘들게 엄마의 허락을 받아내셨어요. 아빠 최고. 얘 이름은 또리라고 할 거야. 또리? 이름 이쁜데? 동생은 언제 슬펐냐는 듯이 기분이 좋아져선 고양이 이름도 지어주고 아빠랑 같이 고양이 보금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또리는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치, 맞아.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 밤에서 혼자 뒤척뒤척 대고 있는데 또리가 자꾸 우는 거예요. 얘 어디 아픈가? 걱정되는 마음에 거실로 나가봤죠. 그런데 집안 어디에도 또리가 보이질 않았어요. 또리의 울음소리가 또 들렸어요. 어디 있는데? 이제 남은 곳은 다락방뿐이었습니다. 사실 다락은 아빠가 꽁꽁 잠가뒀잖아요. 또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도 혹시나 해서 다락을 올라갔는데 잠겨서 꼼짝도 하지 않아야 할 다락 문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 까만 한복을 입은 여자가 등을 진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동생이겠다, 동생이겠다. 할머니. 여자의 주변은 새빨간 피로 흥건했죠. 순간 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다락방 할머니? 그게 누구야? 까만 한복 입은 할머니. 할머니가 다락방에 고양이 데려오랬어. 할머니 귀신이 진짜 있었던 거죠. 그때 할머니가 뭔가를 하나하나 바닥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개구리, 쥐, 새. 피에 흠뻑 젖은 동물 사체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새빨갛게 충혈된 눈, 그리고 입가는 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다락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빠! 다영이가 말한 그 할머니 귀신이 진짜 있어! 아빠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는데 아빠가 옷장 안에 그것도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는 줄로 옷장에 목을 매단 채 옷장에 걸린 옷처럼 흔들흔들 놀려 있었어요. 아빠가? 그리고 아빠 옆엔 다락방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락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 죽인 거야? 할머니는 조금씩 줄을 아래로 당기기 시작했고
아빠의 몸은 점점 공중으로 뜨기 시작했어요. 제 눈앞엔 대롱대롱 허공에 떠 있는 아빠의 발이 보였고 할머니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낄낄 웃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모든 게 꿈이었습니다. 꿈 내용이 좀 이상하다. 꿈 내용이 이상해. 근데 그때 밖에서 동생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리 어디 갔어? 내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지난 밤사이 또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꿈이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건지 머리를 크게 다친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리가 죽어 있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지난밤에 본 할머니 귀신이 떠올랐습니다. 또리가 죽은 건 다락방 할머니의 저주가 분명했어요. 아빠는 작은 상자에 또리를 넣어 마당 나무 아래 또리를 묻어줬습니다. 또리가 매일 우리 마당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빠가 좋은 곳으로 보내줬으니까 다영이 이제 그만 울어. 또리 불쌍해. 또리 아파서 어떡해. 동생은 태어나 처음 겪는 이별에 많이 슬퍼했습니다. 아유 불쌍하고. 동생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며칠 동안 울기만 했어요. 충격이지. 아빠는 매일 밤 동생을 데리고 자며 달래주셨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뭐야 이거? 집 밖에서 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할머니 귀신이 생각났습니다. 또 다른 고양이를 죽이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튼을 걷어 창밖을 내다보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 저희 아빠였어요. 저거 뭐야? 아빠가 왜 저기 있지? 아빠. 창문을 열어 아빠를 부르려는 순간 찢어질 듯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본 게 정말 우리 아빠가 맞나? 저도 제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다시 용기를 내서 살며시 커튼을 걷었는데 아빠가 나무에 뭘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힘없이 축 늘어진 고양이였어요. 그런 짓거리를 해? 찐으로? 지금 나무에 널려 있는 고양이도 다락에 죽어 있었던 또리도 모두 할머니 귀신의 저주가 아니었던 거죠. 이 끔찍한 짓을 한 건 모두 아빠였던 거예요. 그제서야 할머니 귀신이 나타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뭐야 할머니 귀신. 어머니께서 사적으로 아시는 무당분을 이제 모셔와서 이제 한번 둘러보시더니 아빠를 딱 보시고는 너 같은 새끼를 하늘에 데려가도 난 죄 없어 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좀 되게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 동물들의 원념 같은 게 쌓여가지고 생긴 뭐 그런 거라고. 오래전부터 아빠가 학대한 동물의 원혼들이 할머니 귀신으로 나타난 거죠. 아빠에게 희생당한 동물들이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이승을 떠나지 않고 남아 저희 앞에 나타났던 게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제 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동네는 앞으로는 작은 강이 흐르고 뒤로는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한창 뛰어놀 나이였던 저와 제 친구들은 특히나 이 마을 뒷산을 운동장 삼아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때 뭐 다 그랬죠. 저희 때는 구슬, 딱지, 팽이 기본이지 기본. 아니면 바로 그래. 이런 새총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오랜만에 본다. 새총으로 맞아. 각자 손에 새총 하나씩 들고 뒷산을 몰려다니며 새총 쏘는 연습을 하곤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 저 혼자 새총 연습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나무며 잎사귀에 대고 톡톡 쏘아대며 걷다 보니까 여기 어디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 길이라구나. 그래서 너무 멀리 왔네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저건 또 뭐지? 작고 야트막한 흙더미 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이야? 구슬치기 할 때 쓰는 유리구슬 몇 개랑 이건 뭐지? 그 옆으로 다 해지고 색이 바랜 헝겊 인형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 누가 만들었는지 되게 못 만들었네. 이걸 보니까 새총 연습하기 딱인데?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근처 나무 옆에 인형을 세워놓고는 이 새총으로 새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중하면은 픽 하고 고꾸라지는 모습에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그러니까 뻔히고 쏘고 있는데 누가 보이더라고요. 어라? 이 저 앞에서 누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새총 쏘기를 그만두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한 몇 발자국 갔을까? 뭔가 둔탁한 걸로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힐끗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새총 놀이를 하던 그 흙더미 앞에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이 오싹한 기분이 든 제가 발걸음을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던 그 순간 살려주세요! 누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소리를 흘려가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제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뛰어내려왔으니 마을 어르신 한 분 정도는 나와볼 법도 한데 그림자 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어. 설마 여기 지금 나랑 저 여자 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대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대문 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여자가 빨간색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이 되게 오래된 피에 절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굉장히 꼬질꼬질했고요. 그리고 발이 맨발이었거든요. 근데 시커멓게 때가 탔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을 여기저기 막 훑어보고만 있었더라고요. 아우 너무 기괴하다.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때 생각이 든 게 저희 집 바로 대문 위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적의 효과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 옛날에 그 집들에 그런 게 있었어. 있었어요, 옛날에 집에. 아 다행이네. 저는 여자가 서성이는 틈을 타서 얼른 집 안으로 전력 질주하듯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창문,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잠그고 나서 거실 창문 근처에 쭈그려 앉아 바깥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갔나? 담장 너머 어디에도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맞다. 죽는. 다락방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 우리 앞을 또 자락. 일단 숨고보자는 생각 말고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락방 한 구석 어지러이 쌓여있는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제발 절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길. 그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살기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는 긴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가며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완전히 들어온 여자는 이제 다 됐다는 듯 제 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손을 제 코앞까지 쭉 뻗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뭐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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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좀 차려봐.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엄마야, 엄마. 정신이 좀 들어? 어디 아픈 데 없고? 맞네. 할머니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겠다. 올만 했으니까 왔지. 애 괜찮으면 됐다. 그 할머니는 저희 동네 모든 굿을 담당하시던 무당 할머니셨습니다. 무당 할머니구나. 나중에 부모님께 들었는데 이 무당 할머니의 신당이 제가 놀러 가던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마침 그날 신당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쫓기듯이 막 뛰어내려가는 걸 보시고는 네, 황급히 무속에서 쓰는 도구들을 챙겨서 마을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아, 맞구나. 그리고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바로 귀신 쫓는 의식을 해주신 덕분에 그 여자가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냐! 이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이 무당 할머니셨던 거죠. 그분 아니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 준호야, 너 산에서 뭐 하다 내려왔니? 한참 전에 죽은 그 거지가 널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할머니 말씀이 그 여자가 아주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거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이랑 함께 마을을 떠돌았는데 엄마. 짓궂은 동네 애들이 막 돌팔매질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 아이가 돌팔매질을 많이 당해서 시름시름 막 앓고 있다가 한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죽은 애를 그 산에다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덤을 계속 그 앞에서 지키다가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다고. 아이가 묻혔던 그 장소에다가 옆에다 같이 그냥 묻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그 애들을 괴롭혔던 애들의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를 보고 쫓아왔던 게 아닌가. 세초. 그리고 이제 그 일 이후에 무당 할머니께서 해주신 굿이 효과를 본 건지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이 무덤가에서 머리를 찧어가면서 절을 하던 그 여자의 모습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고 있습니다.